네, 2023년 3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비서실장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부덕의 소치도 없고 일말의 가책도 없다. 그 비서실장 지낸 분은 늘공이었죠. 평생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젠 내려놓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른 늘공의 고통을 이재명은 알까요? 저는 이재명 씨가 이 앞선 방송에서도 보도드렸지만 개항을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이재명 개항 의뢰 숨쉰 채 발견 이런 유튜브를 뿌리는 걸 보고 참 경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지금 이재명 씨를 의심해서 보면요 참 많은 게 걸려요. 유동규 씨가 유재열 씨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과 김문기 씨와 같이 호주에서 골프를 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자기는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다 그랬는데 사실 국민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사람들 제 또래에서는 군대 안 갔어요. 방위도 안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그거 보다가도 공장에서 일할 때 왼쪽 팔이 프레스에 눌려서 그래서 안 갔다고 했는데 왼쪽 팔에 문제가 있으면 골프를 칠 수 있나요? 그래서 진짜 프레스에 눌린 게 맞아? 하는 의심도 들고 참 이상한 점이 많아요. 지금 이재명 씨 주변 사람 5명이 지금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을 했죠. 참 혼란스럽죠. 이런 것이 터지면은 좀 이재명 씨는 부덕의 소치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됐든. 그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갑니다. 이거는 물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 숨진 분은 공직에서는 사퇴를 했고요. 정년 퇴임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 대행까지 하고 공무원 이후에 생활도 끝내고 완전히 퇴직하셔서 집에 연금생활자인데 어찌됐든 부인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문이 잠겨 있었고 안 열어줘서 강제로 경찰하고 소방관을 불러서 뜯고 들어갔더니 숨져 있더라. 그리고 6장의 유서가 있더라. 그런 거죠. 현재까지 나온 거는. 그리고 이분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 공무원으로서 돈을 유치하는데 조금 관여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고 영상 수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씨가 대북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 나온 쌍방울 측 부사장이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이재명 시장은 지사는 오지 않고 비서실장인 이분이 왔었다라고 증언한 게 있어서 그게 도하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을 해야 됐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죠. 김혜경 씨의 명의로 된 집에서 김혜경 씨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것도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있죠. 그 남성은 그 배 씨가 처음엔 자기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 카드를 쓰게 했다가 그 개인 카드를 경기도 법인 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받고 칠 때 이 사람 이름도 이 사람 명의의 카드도 이용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결정적인 하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참 이재명 주변은 희한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 도구를 활용하지 말라. 이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 국가 권력을 정치 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이거는 윤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이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대상이 되면
사냥이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 감옥을 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 조직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숨진 분의 유서는 6장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6장 중에서 5장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가족들에 대한 당부가 본인으로서 가장 절절한 얘기겠죠.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는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젠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재명은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뭐 검찰 수사 운운할 게 아니라 이분이 그랬잖아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은 희생은 없어야 된다. 아니 성남시 또 경기도 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누구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국민의힘 찍었을 수도 있고 한데 왜 그 꼴을 당해야 됩니까? 모진 놈 만나서 돌베개 베었네 이 둥당에 둥당덩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모진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가 진짜 사람이라면 참 제 부덕의 소치로 한 아까운 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부덕의 소치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말은 못하더라도 부덕의 소치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뭐 부덕의 소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겠죠. 이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 안희정 씨가 이제 뭐 좋지 않은 사건으로 감옥도 갔다 오고 정치에서 떠나게 됐는데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걸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희정을 좀 보고 있어요.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그것도 사람이구나. 참 괴롭고 하면. 지금 이재명 씨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부덕의 소치란 말도 못하고 뭐 검찰을 비난하고 이게 나무 탓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된 것도 이 모진놈 옆에 있어 그랬던 건데 뭐 이 사람은 쭉 보니까 굉장히 착했고 정년을 채운 공무원이니까 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하라는 거는 뭐 그런 사람 되게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정년 퇴임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하기 싫은 겁니까? 누구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검찰 조사가 가혹해서 그랬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의 죽음을 정치 자기 방탄 쓰려고 하는 게 이재명 아닌가요? 검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아니 검찰에 이 사람이 왜 조사를 받았어? 이게 과거 그 DJ가 여러 차례 검찰을 조사받잖아요. DJ는 돈을 좀 이렇게 끌어오는 게 항상 문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의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북한 갔다 온 사람 옛날 얘기입니다. 그걸로 DJ도 안기부에 구인받을 때도 뭐 사과는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재명과 비교하고 싶은 사람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지금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이 학폭에 문제가 돼서 그분이 임명 하루 만에 사퇴를 했죠. 그때 터져 나온 게 정청래 의원의 아들도 중학교 때 성추행 사건에 관련됐다, 학폭 관련자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정청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22일 언론에 보도되는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쭉 썼습니다. 2015년 사건 당시 제 아이와 피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친구 사이였다. 그때 제 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했고 피해 학생이 거부하자 중단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제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란 사실을 바로 밝히고 피해 학생에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 자기들이 빼박도 못할 때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하니까 정청래는 가혹한 수사, 무리한 수사가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라. 10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은 만들지 말라. 이제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하면서 검찰을 공격하면서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순신 씨 아들 문제가 됐을 때 당연히 야당은 좌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사퇴를 이미 했고, 그럼 정청래는 자기 아들 문제가 2015년에 터져나왔을 때 왜 제자리 지키고 있었고 지금도 사과 하나 하고 그걸로 퉁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청래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아들이 그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때 이재명 씨가 사과를 했어요.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식의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아들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어쩌고저쩌고. 자, 이 정도 하게 되면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사퇴했으면 이재명도 이때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어야지. 이 자들은 안 해. 정청래도 안 해. 빼박도 못할 때는 사과한다고 퉁치고 딴소리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안 된다고 봅니다. 부덕의 소치라는 말도 못하고 일말의 가책이란 것도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는요 니달입니다. 이 민주정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뽑아줘서 되는 건데, 정청래 같은 사람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정청래도 바른 말은 몇 개 한 게 있어요. 근데 늘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면 이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덕의 소치란 말이 사라졌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주사파들이 나오면서, 이 주사파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들의 상투적인 방법입니다. 사과를 해놓으면 다시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사과를 합니다. 그걸 이재명 씨도 배우고 또 역공을 하죠. 정청래처럼. 자,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공무원들은 참 고통스럽죠. 근데 나중에 그게 참 자기는 정년했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많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맞는데 조사받으면 참 괴롭죠. 하기도 싫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얘 내려놓으라 그랬겠습니까? 아직도 이재명 씨는 빡빡거리고 우릴 겁니다. 아직 사람 되려면 한참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사람을 이해를 하고 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사람을 품는다는 게 고통을 다 알아주기만 하는 건 아니죠. 고통 중에도 엄살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려는 있어야죠. 맹자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 측은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측은지심에서 부덕의 소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일말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게 없다?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옳고 가리는 걸 가리는 시비지심, 정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상당히 이재명에 대해서 저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